단맛도 없고, 그래서 열대과일, 파파야, 망고, 이 아보카도 세 가지 풋 과일이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현지에서는 샐러드를 많이 만들지만 저는 물김치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서 밥 말아 먹을 거예요. 너무 더워서요. 정말 지나치게 한여름에 더워요. 냉기를 주는 오이도 넣을 거예요. 지금 절이고 있어요. 라오스에선 젓갈 넣고 생채처럼 이 망고나 파파야 샐러드를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김치 같은 생채 같은 맛이에요. 근데 이건 그렇게 김치처럼 활용하니까 저도 한번 물김치에 활용을 해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여름, 그러니까 우기철 더울 때 가까우면 이 물김치를 꼭 담아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나박김치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양념 같은 거는. 파파야. 이 파파야도 동남아 오면 많이 드시죠? 주황색으로 익으면은 주황색인데 이렇게 풋파파야일 때는 이렇게 단단해요. 새콤한 냄새도 안 나고 무미해요. 무미할 때기 때문에 김치에 활용하면 아주 좋아요. 먹어도 맛있어요. 파파야 샐러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젓갈 넣고 매콤하게 라임 넣고 뭐 해산물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쳐 먹거든요. 매일 먹는 거예요. 그 즉시 만들어. 우리나라 배추김치나 동치미 매일 먹듯이 이 나라 사람도 비비적거리는 그런 장면 보셨어요? 절구에다가 이렇게 파파야예요. 뭔가 많이 넣고 막 이렇게 휘젓잖아요. 그게 바로 이 파파야거든요. 파파야 샐러드. 파파야 샐러드 만드는. 그래서 생채 할 때, 한국식 생채 할 때 요 파파야도 채쳐서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파파야는 비타민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의 여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씨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씨 없이 파파야 열매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다 씨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꽉 찼잖아요. 이 파파야 씨는 약효성도 있어요. 그래서 꿀에 재워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 씨는 김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약간 쓰거든요. 매콤하고 약간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김치에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속은 다 발라내고 겉 표피만 활용하셔야 돼요. 과일이 모양이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박김치처럼 정사각형으로 안 하고 길쭉하게, 약간 길쭉하게 썰 거예요, 오늘은. 이 파파야 씨 맛은요 매콤해요. 겨자하고는 또 다른 그 매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꿀에 재워서 드시는데요. 이 파파야 씨 효능에 오메가3 그리고 6가지 필수 지방산하고 비타민 A, C 그리고 E 천연 각질 제거 효소 파파인이 들어있고요. 건강한 피부 세포를 생성하는데 그런 효능도 있대요. 재생이 이 효과가 파파야는 온갖 종류의 비타민이 다 들어있어서 매일 먹어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과일이랍니다. 풋과일일 땐 이런 김치에 활용하고요. 주황색으로 익었을 땐 주스나 그냥 과일로 드시면 돼요. 꿀에 재워서 씨는 알약 한 6, 7알처럼 꿀에 재워서 빵에 발라 드시면 됩니다. 한 6, 7알 정도 드시면 좋대요. 할 거는 많은데 너무 더워서 자꾸 미뤄지고 있네요. 김치는 매일 먹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고. 지나치게 이번에 많이 덥다 보니까 파파야로 오이랑 넣어서 냉국 만들어도 되고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래식 부엌은. 그러니까 에어컨 있는 원룸 시스템은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한데 저처럼 이렇게 재래식 부엌에서 뭐 하려면은 더울 때는 정말
진 빠지거든요. 땀이 너무 나서. 그래서 시원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냥 한 끼에 딱 끝낼 수 있는 김치를 요즘에 담았는데, 요것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명절 때 나박김치 담아서 잘 익었을 때 밥 말아서 먹으면 그 명절의 느끼함이 싹 가시듯이, 이것도 새콤하게 익었을 때, 김치 익었을 때요, 밥 말아서 고기 있으면 그런 거하고 그냥 두 가지만 딱 놓고 먹으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먹으려고, 날씨가 덥긴 해도 지금 하루 날 잡아서 열심히 담고 있는 거예요. 이날 아침에 채소집에 가서 무가 없어서 이제 무를 좀 상태가 좀 뭔가 왜 이렇게 물렁거려? 그냥 시들었을 정도겠지 하고 사왔는데 속이 이상하게 스펀지처럼 바람 든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사각거리지. 그래서 이거는 다 버리고 다시 사왔죠. 무는 다시 사갖고 와서 넣었어요. 이 망고 썰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꼭 장갑 끼고, 이게 타원형이라서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익숙해서 아주 잘하는데, 저는 이제 잘라서 후막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풋파파야일 때는 단단하기 때문에 김치에 넣으면 구연산도 있고 사과처럼 소화도 잘 되고 발효도 잘 되고. 물김치에 꼭 사용하는 이 배추 속 있죠. 배추는 그 염증성 해소도 하기 때문에 이 배추김치가 아주 좋거든요. 배추가. 그래서 삶아서 간장에 무쳐 먹어도 아주 달달하니 맛있죠. 샤브샤브 집에 가면 꼭 이 배추가 나오잖아요. 배추김치 담을 때 속만 좀 몇 개씩 꺼내 놨다가 물김치 활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타서 죽겠어. 올해는 동남아뿐이 아니라 지구가 그냥 끓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색감도 좋고 영양가도 좋은 이 파프리카. 파프리카를 제가 조금 시든 걸 사다가 햇빛에 좀 말렸어요. 수분이 좀 날아가야 물김치에 무르지 않거든요. 수분이 꽉 차 있을 때는 김치가 익어가면서 파프리카가 무를 수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을 사왔어요.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햇빛 아래 이렇게 놓으니까 약간 수분이 날아가면서 찌글찌글 되더라고요. 샐러드 같은 김치잖아요. 이런 나박김치가 야채 싱싱할 때 넣어가지고 담는 명절 대표 김치 중에 하나죠. 나박김치는 제사상에도 올라가더라고요. 배도 김치 담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죠. 여기는 중국이 가까워서 그런지 그 베트남이나 그런 고산지대에서 이런 과일들이 와요. 한국 과일하고 똑같은 그 노란 배거든요. 포장은 한국 이름이 적혀 있는데 중국에서 오는 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피된 과일이 많아요. 동남아에. 단맛도 있고 밥 말아서 먹을 때 아삭아삭하니 식감도 좋아요. 특히 이 사과는 구연산이 많기 때문에 이 발효시킬 때 김치 발효에 아주 도움이 되고 더 맛있게
김치 맛을 더 깊게 해주면서 발효가 된다고 하죠. 요즘에 한국에 사과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근데 라오스에는 세계 곳곳에서 사과가 오거든요. 계절에 상관없이. 그래서 제일 싱싱한 사과를 항상 먹을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게 저는 라오스에 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요즘에는 이 동남아 쪽에서 재배하는 그 약간 사과는 시원한 기후에서 자라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남쪽에 있는 과수원들이 다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어떤 동네는 아예 그냥 동네 전체가 같이 저 휴전선 그쪽 방면으로 이전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할수록 사과가 맛있어요. 시원한 날씨일수록. 근데 여기 라오스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그런 데서 사과가 와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싱싱하게 항상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사과 하나는 어느 과일보다도 건강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눈 뜨면 저도 사과 하나씩 꼭 먹는데, 라오스에 살면서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사과가 나는 곳인데 사과가 그렇게 비싸질 줄 몰랐어요. 요즘에 물가도 비싼데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되겠더라고요. 양파는 달달하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좋잖아요. 고기 먹을 때 이 물김치 하나, 고기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이 물김치 들이키면 소화 아주 뱃속이 편안해지죠. 대파 넣으면 콧물처럼 돼요, 국물이. 가끔 쇼츠에 보면은 대파를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물이 콧물 같아져가지고 나중에 좀 보기 그래요. 쪽파를 넣어야 돼요, 쪽파. 쪽파를 넣어주세요. 옛날 어른들이 현명하기는 정말 현명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이런 식재료를 다루는 데 있어도 궁합이 딱 맞는 식재료를 활용하시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성행하다 보니까 요리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맞지 않는 재료끼리 활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오히려 전해오는 방식이 더 과학적으로도 더 맞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특히 이 파. 김치 담을 때 대파를 넣진 않거든요. 예전 방식으로는. 근데 언젠가부터 대파를 넣는 게 유행처럼 되면서 김치에 대파를 그렇게 많이 넣더라고요. 대파도 한국 사람이 먹는 대파하고 서양 사람이 먹는 대파가 달라요. 그 서양 사람들이 먹는 대파는 서양 사람이 먹는 대파는 약간 마늘 같아요. 큰 마늘. 그래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대파의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형 있고 그 서양 사람이 먹는 서양 대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잎이 마늘잎처럼 납작하거든요. 아침에 갔을 때 무가 조금 상태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그 무는 버리고 다시 사왔어요. 가져왔다가 다행히 오래 절구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곧장 사다가 손질해서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남아 무는 이렇게 길쭉한 옛날 닭광닭광 하잖아요. 단무지무 그 무거든요. 생각외로 이거 아주 매콤하니 맛있어요. 근데 요번에 입고된 이 무가 약간 뭔가 질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펀지도 아니고 좀 물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김치에 넣었는데 맛있었어요.
아주 매콤함이 생각보다 매콤함이 진해요, 이 무가. 그래서 김치 담으면 맛있더라고요. 인삼 한 뿌리, 무 세 뿌리가 인삼 한 뿌리와 맞먹는다고 하죠. 무 조림, 무만으로도 조림하는 거, 간장 조림 넣어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 재료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물만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뉴 슈가를 좀 넣고요. 발효 먹잇감을 넣고 콩으로 설탕을 넣으면 재료가 무르니까 뉴슈가를 꼭 넣으세요. 그래야 김치도 무르지 않거든요. 그 발효도 더 잘 되는 먹잇감이나 마찬가지예요. 뉴슈가 그 당분 자체가 유산균의 먹잇감. 이 물김치는 따뜻하게 먹고 싶으면 따뜻한 밥을 말아도 되고, 요즘처럼 더울 때는 얼음 동동 몇 개 띄우고 밥을 말아서 먹으면 아주 색다르고 맛있답니다. 저희 명절 때 별미였거든요. 이 나박김치, 물김치 명절 끝에 꼭 여기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김치가 생각나는 아버지 친구분이 항상 명절 끝에 오셔서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명절 음식하고 여기에다 꼭 밥을 말아 드시고 가셨어요. 나박김치에다가 새콤새콤하게 익은 그 김치에다. 요즘에는 이 나박김치 잘 안 담아 먹을 거든요. 오히려 샐러드를 많이 먹죠. 집간장인 오래된 간장 넣는 거예요. 한 100년 넘은 간장인데 그 발효액도 넣고 이렇게 해서 물김치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시원하게 텁텁하지 않게 담으려면 재료 이렇게 넣고 이 고춧가루도 불려가지고 이제 면보에 하루 전날에 걸을 거예요. 이걸 하루 전날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워낙 더우니까 그때그때 만들어서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 섞어주고요. 고추물이 조금 붉게 잠시 한 10분, 20분 놔뒀다가 면보에 걸으시면 돼요. 생강도 쪽을 생강 썰어서 얼려놨던 거를 절구에 찧어서 넣을 거예요. 이 생강을 전혀 먹지 않는 집도 많더라고요. 김치에 넣지도 않고. 생강 찐 워낙 거를 뜨겁기 이제 때문에 김치가 금방 익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담아야지. 이제 국물도 다 만들었고 희망도 무르지 말라고 좀 말렸는데 주재료도 다 준비했고 반가운 게 남아있었네. 여기에 밤 넣어도 오독오독하니 맛있어요. 라오스의 생뚱맞게 올해 이 좋은 밤이 저 윗지방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 아닌 밤이 명절 지나고 나서 오히려 시장에 가보니까 많이 그게 퍼져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네요. 저번 시장에 왔을 때 있었는데. 빨강, 노랑, 하양. 생동감이 있어서 이 오방색으로 색깔도 화려하고 물김치 아주 먹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보에 걸르는 게 김치가 깔끔하거든요.
국물에다가 조금 자근자근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고추물이 더 잘 빠지고 찹쌀풀도 잘 익혀지면서 나오거든요. 망고, 파파야, 무, 아보카도, 파프리카. 저는 이제 현지에 이 과일 자체를 김치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 김치에 접합을 시켜본 거예요. 근데 아주 맛있어요. 식감도 좋고요. 그래서 원래는 배추랑 무만 해도 맛있거든요. 근데 현지에 이제 흔하게 있으니까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열대 과일을 저는 자주 활용하고 김치에 넣어서 여러 가지 김치에 활용하고 실험해서 이렇게 보니까 맛도 보고 하니까 맛도 좋고 영양가도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동안 이제 실험적으로 만들고 맛도 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가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콤한 풋과일이 들어가서 그런지 벌써 그 새콤함이 우러나와서 이 즉시 먹어도 김치가 아주 맛있던데요. 너무 맛있죠. 즉석 김치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신맛을 더 가미하고 싶으면 당장 먹을 곳에는 라임즙을 넣어도 괜찮아요. 레몬이나. 명심 김치에는 대파를 들어가면 콧물이 질질 나니까 쪽파를 넣어야 국물이 맑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동치미를 닮았대요. 저 결혼했는데 처음 동치미를 콩무로. 닮았다고 한번 보래요. 근데 동치미 국물이 콧물처럼 지익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뭘로 담으셨냐니까 대파로 담았대. 그래가지고 대파로 김치 담으면 그렇게 진액이 그런 식으로 우러나는 걸 그때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막 그런 겨울 김치에 대파를 예전에는 옛날 어른들 그거 절대 안 넣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음식의 창의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 없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다 국물. 어떻게 이렇게 담자마자 맛이 있을 수가 있지? 응? 이건 부지런히 빨리빨리 먹어야 우리 돼. 딸들이 정말 좋아하던 김치인데 이게 과일을 물김치. 한국 가더니 된장찌개랑 엄마 물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러고. 이거 썰어놓고 뭐 특별한 양념.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마늘은 생마늘로 먹을 그러니까 때 만드는 맛이 안 제일 나고. 좋대요. 여기 물김치에 생마늘 썰어 넣으셔도 좋은데 저는 생마늘이었네. 마트 가면 있을 텐데. 언젠가 제가 김치를 담았는데 시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물김치. 동치미를 맛있게 담았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기 때문에 쉽게 그냥 담았는데 아주 맛있는 상태에서 상을 차려 드렸는데 이거 친정에서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넣으려면 처음에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어른들을 매시고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반찬이 또 자기네 그 젊은 사람들끼리 살 때는 또 반찬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평생을 할머니랑 살았기 때문에 이 물김치는 아주 도 같은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어른들은 항상 물기가 촉촉한 거고 드셔야 목 넘김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매시고 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런 물김치를 기본으로 다 담그고 살거든요. 저희 엄마 보고 제가 배운 거예요.
이제 다양하게 저는 이제 재료로 물김치를 다양한 그 야채나 과일 식재료를 활용해봐요. 그럼 아주 땡! 똑 떨어지는 맛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소개도 하게 되는 거죠. 짱이죠. 오늘은 특별하게 물 말아 만들어서 밥하고 먹는 밥 말아 먹는 물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영양가가 듬뿍. 열대 과일 한국에선 비싸지만 여기는 저렴하고 흔하기 때문에 활용해 봤습니다. 시콤새콤하게 익으면 밥 말아 먹으면 아주 짱이거든요. 시원하게 해서 찬밥 말아 먹는 거예요. 라면에 찬밥 말아 먹듯이. 이것도 찬밥 말아서 아니면 따뜻한 밥 말아도 되지만 새콤하게 익었을 때 이 나박김치. 밥 말아 먹는 김치. 오이는 무르기가 쉽기 때문에 절궈서 꼭 구독, 짜가지고 좋아요. 위에다만 알람, 얹어서 그때그때 드시면 돼요. 꾹. 전체적으로 섞으면 이게 무르면 안 되잖아요. 엄청 덥네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오이를 얹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운 거야? 이 의자가 막 뜨뜻해요, 뜨뜻해. 모든 물건이 열을 받아가지고. 현재 라오스 기온 41도, 제일 더운 시간이에요. 39도, 40도네. 너무나 최근에 더워가지고 얼굴이 살이 빠질 정도로 더웠어. 정원일을 못할 정도로 더웠어. 태양. 더위에 진 빠지신 분들 이 열대 과일 활용한 나박김치 만들어서 이 시원한 물김치, 나박김치 활용해서 지칠 때 밥 한 덩이 뚝딱 한번 해보세요. 한여름 더위 물러갑니다. 올해는 유난히 덥다고 하니까 영양가 있는 김치 만들어서 건강 지키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눌러주세요.